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0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전략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작전대로 그저께 박스권 하단이 왔으니까 있던 현금을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또 추가 조정이 나와서 매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화요일날 매수했던 거를 좀 지켜봅시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에 맞게 반등이 나왔죠.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지수,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마 레벨업 방송을 매일 이렇게 장 끝나는 시간에 챙겨 보신 분들은 조금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되게 녹화가 기다려졌어요. 빨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제 작전대로 따라 주셨다면 비록 저희 뭐 가족분들은 아니지만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는 구독자분들도 같이 수익이 나면 좋으니까 아마 제대로 전략이 좀 먹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드릴 전달 사항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10월 중순에 이제 문자반 이벤트를 하고 거의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흘렀나요? 2개월짜리 신규 가족분들을 50만원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월 중순에 들어오신 분들은 10월 말에 좀 대량으로 수익금을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좀 수익을 내드려서 종목을 이제 다 팔았잖아요. 종목을 10월 말에도 팔고 11월 중순에도 팔고 뭐 새로 편입하고 뭐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수익금을 좀 꽤 많이 챙겨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목을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종목을 이제 바깥 껴야죠.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는 애들을 빨리빨리 또 이제 쳐내가지고 또 새로운 종목들, 빠릿빠릿한 종목들 이런 걸로 좀 갈아타서 다시 열차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과연 민멘토가 얘기하는 그 리밸런싱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문의들이 좀 많아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50만원이고요. 밑에 보시면 1644-6646으로 이 방송이 송출되고 나서 저희가 거의 하루 정도만 이벤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한정적으로 받을 거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고 전체적으로 다 뭔가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연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트렌드가 약간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트렌드에 고점 매수에 빠르게 좀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문자가 어렵진 않아요. 제가 뭐 현재가 이거에 사세요, 그 다음에 파세요, 뭐 이렇게만 하니까 뭐 크게 겁은 안 내셔도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슈부터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간의 갈등이 많이 격화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사수혜 보는 종목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서도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 수익 실현을 제가 수익률까지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수익 실현하고 오늘 이 중일 간의 갈등에 따른 수혜주로 갈아탔는데 아침부터 날아갔어요 이게.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거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다가 좀 공부한 게 뭐냐, 중국 사람들이 일본산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어저께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걸 봐서는 이게 조금은 영향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게 왜 제가 싸움이 격화가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냐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싸우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 싸웠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져요. 왜냐면 지수가 빠지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어떤가요?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중국 민폐 관광객 일본 안 와서 좋다 막 이러고 있어요. 중국은 뭐 자존심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 중일 간의 갈등이 지금 하늘길 막혔죠. 다 취소하라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백길도 막혔습니다. 크루즈도 운항을 안 해요. 왜냐면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이거를 했다가 희주속한테 잡혀갑니다. 그래서 중일 간의 갈등, 여기서 돈이 나오겠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 뉴스 내내 이것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번 주부터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것이고, 근데 그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데에서 더 잘 나와야 될 것이고, 더 잘 나와 있는 데에서 젠슨 왕의 이 컨콜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사실 실적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야겠지만 그건 시장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엔비디아 그래서 니네 지금 뭘 어떻게 팔고 있는데 이게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한 건을 해줬어요. 예,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딱 연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하루 시장을 살려줬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요거예요. 예, 무서운 놈들이 남아있죠. 왜냐면 미국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고용보고서,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면서 고용보고서가 안 나왔죠. CPI도 안 나왔고 PPI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고용보고서가 나오겠죠. 만약에 고용이 아직도 괜찮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하겠죠. 그럼 금리 동결하면 뭐가 안 좋을까요? 기술주들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하루를 막아준 건 맞아요. 예, 막아준 거 맞고 오늘도 이렇게 반등해서 약간 틀어주려는 듯한 느낌은 맞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도 굉장히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점을 찍어줘야 되는 건 바로 이 고용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뭐 때문에 힘들었나요? 아마존이 채권 발행한대요. 회사채. 메타가 회사채 발행한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얘네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왜 떨어지냐? 옛날 같으면 올랐을 거거든요.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 금리가 비싸니까 이자 내기도 버겁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 너네 돈 못 벌잖아. 근데 여기서 시장이 베이비 스텝이라도 금리 인하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 회사채 발행한 거 충분히 감당 가능해.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이제부터 또 다른 랠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려면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떨어졌어, 우울해, 오늘 올랐어, 너무 행복해, 이게 아니라 오늘 올랐어도 냉정함을 찾아야 되는 거고, 어저께 그저께 떨어졌을 때 얼마나 어떤 종목을 더 싸게 사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거에 이제 양념처럼 깍두기처럼 이런 식 중일 간의 갈등이 과연 돈이 될까? 제가 초반에 이거 나왔을 때 수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관광 얘기 나오고 조금 이슈가 과하네요 라고 코멘트 드렸죠. 네, 그렇게 코멘트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도 리스키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시장이 제가 되게 이렇게 좀 빵긋빵긋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외국인들의 현물, 특히나 선물에 대한 순매수가 오늘 좀 셌습니다. 예, 뭐 이따 마감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한 3시 10분 됐는데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플레이를 좀 오늘 해줬어요. 그렇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의 지금 마인드는 뭐냐, 지수를 4200까지 꺾어서 올려주고 싶진 않아요. 외국인들은 4200 가까이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뜨릴 겁니다. 지금 외국인 스탠스가 그래요. 제가 이 스탠스가 바뀌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금은 외국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3900, 3800까지는 좀 열어놓을 수 있지만 3800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진 않아요. 자기네도 돈이 물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보면 어저께도 딱 그랬잖아요. 3900을 저는 얘기했지만 그걸 깨고 나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고, 오늘도 또 2, 3% 지수가 올라오고, 사실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결국엔 외국인들도 얘네들도 3,800, 900을 하단, 상단은 4,100, 4,200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간단한 거죠.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면 됩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러분들께 좀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강세업종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전선과 전력서입이 제가 항상 애증하고 긍정적이고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그 업종이 오늘 굉장히 강세였어요. 저희는 매도를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를 찾고 있고, 화장품, 저 애증, 좀 아픈 손가락이죠.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2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뭐 이게 중일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왔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 오늘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나무와 이제 지분인수 교환, 그게 이제 금산분리가 아니라 금가분리, 금가분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쉽게 얘기하면 두나무를 가지고 있었던 기존 주주들의 불만과 네이버 파이낸셜을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들의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주식을 왜 세 주나 줘야 돼? 아, 우리 주식은 세 주보다 더 받아야 돼? 이러면서 싸우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금가분리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생각입니다. 어디 뉴스에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네이버의 출신 분이 지금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네이버한테 유리하게 바꾼다라고 제가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쳐져야 스테이블 코인 부분도 되는 거고, 한국형 CBDC도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두나무가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원전 쪽이 제가 이제 조방원 얘기하면서 방산이 제일 많이 꺾였고, 그 다음에 조선은 잘 버티고 있고, 원전은 중간 정도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오늘 유럽에서 얘기 나오고 미국에서 얘기 나오고, 전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선, 전력설비, 원자력 친구예요. 친구, 짝꿍. 무조건 같이 가요. 얘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약세 업종은 없는데, 요 힌트를 또 드리죠. 약세 업종에서 늘 기회를 찾자. 강세 업종? 강했구나 하고 넘기셔도 돼요. 약세 업종에서 오늘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예, 반도체가 다 좋았는데 기판만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없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 심텍, TLB,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지금 반도체는요, DDR5가 없어가지고 LDDR5까지 지금 엔비디아가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고성능 기판이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휴대폰하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조그만, 되게 초소형, 그리고 기능이 많이 딸리는 그런 D램까지도 엔비디아가 요청하고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판주가 이렇게 눌렸을 때, 기회다 이거는. 이거 찬스구나. 떨어질 때 안 보잖아요. 우리는 요 빨간색만 보잖아요. 파란색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상하다. 왜 떨어지지? 이러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게임은 전체적으로 안 좋다기보다는 NC소프트 아이온2가 실망이다, 30분 했다가 접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NC가 오늘도 이제 좀 부러지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오히려 저는 바닥을 잡아준다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꼭 NC소프트만 특정적이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게임성은 저는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게임 업종도 좀 긍정적이게 보셔야 된다. 그렇지만 이민 멘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전력설비, 예를 들어서입니다. 전력설비, 화장품, 인터넷, 원자력, 기판이 1순위라면 게임은 한 2.5순위예요. 2순위도 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재미는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NC소프트의 폭락은 너무 과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식 레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만 저희 문자반 2달에 50만원 신규 회원을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그냥 문의만 하셔도 될 거예요. 문의만 하셔서 많은 분들 좀 참석하셔서 올해 연말까지 좀 두둑하게 주머니를 좀 채워갈 수 있는 그렇게 좀 열심히 좀 노력해 볼 테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